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커세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존원 5억 그림 낙서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리를 하면서 생방송에서 이거 하기 되게 민망하다. 바모스.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대략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롯데에서 역시 기획한 전시, 롯데 월드몰의 전시가 그래피티 아트였죠. 스트릿 노이즈라는 이 컨셉으로 전시한 작품 중에 존원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낙서인지 알고 일반인 2명 20대 커플이 사이좋게 여기에 낙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CCTV에 찍혀가지고 이게 조사받고, 롯데 측에서는 의도가 없으니까 선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작가에게 알렸는데, 제 예상에는 당연히 이 자체가 원래 낙서잖아요. 그래피티 자체가 원래 낙서인데 괜찮다, 쿨하게 그냥 넘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롯데 이 전시뿐만 아니라 존원에 대한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기보다는 누군지 알게 됐죠. 저도 몰랐거든요, 존원이라는 작가. 혹시 아셨나요? 그런데 반전이에요. 존원 작가가 복원을 하길 바란다. 그런데 작품에 훼손을 난 이 두 사람에게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어요. 어이없게. 저는 약간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선처를 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원작자고 작가가 작품에 대해 애착 때문에 복원을 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이긴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닌데, 권리긴 한데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이 전원이란 작가가 미국 사람이고, 그래피티라는 낙서잖아요. 기본이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그쪽 동네죠. 여기 시작된 데가, 이 그래피티 이 낙서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뉴욕 지하철입니다. 다들 거기서 낙서를 하고, 경쟁 때문에 서로 낙서를 서로 지우고 이런 게 문화거든요. 경쟁 때문에 서로 칼싸움하고 죽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서 낙서하다가 불법적으로 공공기물을 훼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낙서에서 출발했고, 낙서 위에 낙서를 한 거를 가지고 내 권리인데 이거에다 뭐라고 해?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새로운 캔버스에다 이 사람이 이거 낙서를 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권리는 있어요. 제가 그거 뭐라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의 근본 자체가 낙서에서 시작한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지 낙서에다가 남이 잠깐 요거 낙서했다고 자기 원작자의 권리를 내세운 게 매우 아쉽다, 이거예요. 자기 작품이 무슨 모나리자라도 돼? 모나리자나 피에타 깼다면 정말 분남인데, 이 나쁜 뭐 이렇게 저는 바로 욕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낙서에다가 잠깐 이 페인트 칠한 게 이게 뭐가 대수라고. 그 복원을 원한다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 1,000만 원짜리 복원이래요.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낙서한 그 커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금의 액수의 돈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좀 아쉬움이 뭐냐면, 이 사람은 현대미술의 흐름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런 상식이 이게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고수는 아니다. 그 제가 이전에 그 바나나 예술가 기억나시죠? 카테랄 그 이탈리아 예술가가 바나나 그 까먹은 그 아티스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현대미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나나 까먹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가는 관심이 그쪽에 집중될 테고, 그리고 바나나 자체가 컨셉이고 이렇게 개념 미술이니까 그냥 쿨하게 넘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번에 복원 안 해도 된다, 내가 직접 가서 다시 낙서하면 돼, 끝이야, 그리고 절대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의 팬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사람 작가 몰랐는데 되게 쿨한 사람이네? 오히려 이게 되게 여론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이런 작품류가 사실화하거나 아니면 되게 작품성 있는 이런 풍경화거나 뭐 인상주의 스타일이거나 모나리자나 무슨 피에타급이면 분노하죠. 낙서한 그 커플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결말 아직 안 났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롯데 측에서는 책임을 최대한 안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또 만약에 커플에게 책임을 물으면 여론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기업 이미지도 오히려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 시끄러운 사건 때문에 BBC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홍보를 했어요. 1,000만 원짜리 일부러 광고까지 하는데, 이 두 커플이 어떻게 보면 이 홍보 효과를 내줬거든요. 그 의심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롯데 측이 일부러 페인트통 붓 갖다 놨냐고. 저는 약간 두 남녀가 약간 낚인 것도 있다고 봐요. 이 낙수 앞에 페인트통 붓이 있으면 들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제대로 감독이라도 하던가.
그렇잖아요. 해프닝까지 작품이 되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작품값이 더 올랐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고수는요, 이거 화 안 냅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즐깁니다, 오히려. 현대미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사건을 즐길 겁니다. 야, 이것 때문에 작품값 더 뛰겠다. 저도 롯데 측에서 만약에 주장을 했다면요, 당연히 낙서인데 이 존원이 선처하면서 쿨하게 넘기겠지 예상했는데 뜻밖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에서 두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롯데 측에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광고 효과 이렇게 공짜로 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말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전시가 뭔지 갔다 온 사람들 홍보한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서 이거를 캡처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시 컨셉이 뭐 이렇습니다. 대략 스트릿 노이즈예요. 시끄럽다는 뜻이잖아요. 시끄러운 컨셉에 맞게 이 사람 기획한 거 아니야? 시끄럽게 노이즈 마케팅도 시끄럽게 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오글거린 말이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품? 아니 낙서에 세계적인 게 있나? 낙서는 낙서 아니에요? 무슨 세계적이라고 하지? 저는 이게 약간 그 말이 너무 오글거린다는 거. 그래피티가 발전한 미국, 그래피티가 발전해봤자 낙서가 발전해서 뭐가 좋다고. 요런 말이 되게 오글거려요. 요런 팝아트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미국 작가들이 주가 되고 한국 그래피티 작가들도 일부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은 미국 스타일이죠, 다. 그래피티 본질이 낙서고 그 성지가 뉴욕 블루클린 슬럼가잖아요. 뉴욕 지하철이에요. 근데 이 감성은요, 우리 게 아니라 미국식 감성이고 미국 예술인 겁니다. 우리 정서가 아니죠. 뉴욕, 미국의 B급 문화거든요, 이게. 힙합도 솔직히 슬럼가의 B급 문화에서 나온 음악이 이렇게 세계화된 거잖아요. 아니, 우리 B급 문화 없나요? 우리 미국 사람보다 훨씬 못 살고 힘든 시절을 겪었잖아요. 6.25 이후에 미국 문화를 진짜 열심히 흉내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세계 중심이고 문화 패권을 다 가졌으니까. 세련돼 보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엄청 따라했죠. 그래서 뭐 가수들 표절 시비도 있었고 대중 문화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당연한 그냥 과정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중 문화가 수준이 엄청 높아졌고요. 그 영향력도 엄청 세계화됐는데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약간 한국적인 그 방식으로 특징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대중 문화가 따라를 맞고 이제 따라한 그런 기간이 이제 지났어요. 이제 영화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 그걸 응용해서 한국적인 정서로 이거를 만들고 세계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수미술 전시 방식이란 게 아직도 미국 거를 따라하고 그렇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 미국 문화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다 유럽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문화적인 열등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 자본의 힘으로 그 자유라는 이 슬로건으로 별거 없는 문화를 세계화시킨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 통해서 배워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 게 아니라 이들 대단한 나라입니다. 별거 없는 그 수준도 높지 않은 그 문화를 상품화해서 세계화해서 판매하는 그 노하우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서 그걸 따라야 되죠. 영리하게 마케팅하고 상품화해서 엄청 세련된 것처럼 그 포장하는 그 기술, 그 약 파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울 거 엄청 많습니다. 미국 엄청 잘 따라야 돼요. 엄청난 자본의 힘, 파워로 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자본 투자 안 하고도 대중문화를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아쉽다는 거죠. 미국 하위 문화, 그 B급 문화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B급 문화 없냐? 우리나라 더 가난했고 엄청 찌질했고 B급 문화 센 거 엄청 많아요. 힙한 거. 우리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 B급 문화를 한국에서 우리가 왜 홍보하고 앉아있어? 아직도 그겁니다. 흥분해버렸네. 적당히 캄다운 시키고 웃자 가는 소리로 돈이 되면 똥도 상품화해서 파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실제로 순수미술 똥을 전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가들을 남자 정액 가지고 작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별짓 다 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기본 문화가 미국보다 가진 게 없나요? 훨씬 많아요. 우리가 상품화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중문화는 세계화시키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되게 개콘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현실이 코미디니까 개콘 같은 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B급 감성을 예술화시키는 그런 아티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내세운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영리한 게 뭐냐면 디즈니 만화도 그렇고 영화 헐리우드도 그렇고요. 자기네 문화가 아닌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밀란도 그렇잖아요. 알라딘도 그렇고 다른 문화권의 그런 콘텐츠를 미국 문화가 미국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는 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정신세계를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 정확한 증거가 뭐냐면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하라고 마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커피 퀄리티로만 따지면 스타벅스는 인기 많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 그 문화적인 그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뉴욕 커피 문화가 세련돼 보이니까. 그죠? 스타벅스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 종주국 같아요. 맞아요. 이 존 오닐은 작가가 이 작품을 언제 그렸냐 하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저는 안 가봤는데 서해 박물관이 있나 봐요.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 낙서를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 서울에서 나를 초대했구나. 에휴, 내가 그래피티가 뭔지 보여줄게. 우쭐했겠죠. 엄청 쇼를 했겠죠. 이렇게 낙서. 아, 신성한 서해 박물관에서 자기가 먹을 갈아보기나 했어? 붓글씨 쓸 줄 알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서해에 필력 좋은 예술가들이 많은데, 예, 서해 엄청 고도에 뛰어난 예술입니다. 이거 흉내 낼 수 있나? 이런 기괴한 이 광대쇼를 신성한 서해박물관에 하게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뷰 되게 가관이었습니다. 내 작품은 내 인생의 기록이다. 와, 이 말 되게 허세 부리죠. 제 방송 콘텐츠가 허세미술관인데 남의 허세는 오글거린다는 거. 이런 사람이 허세 부리면 되게 저는 싫어합니다. 네. 강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었대요. 와, 말 가관이죠. 예, 멋있네요. 나는 예술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술가야 라고 마음 먹으면서 탄생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이게 예술가가 되는 거다. 자기가 예술가라는 게 이제 운명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제 허세의 끝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존 원이라는 거다. 이게 원이 그 넘버원 할 때 그 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닉네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초대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서해에 예술가들 많잖아요. 장인들. 그분 중에 진짜 유명한 분 모셔서 붓글씨 퍼포먼스를 하게 해주는 게 낫죠, 훨씬. 왜 이런 사람 비싼 거금 주고 초대를 해서 이런 거 낙서쇼를 왜 시켜주냐 이거예요. 서해가 얼마나 유명한 분들 많은데 즉흥적으로 자동기술법 붓글씨 쇼 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분들 스타 예술가를 키워주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생산적이에요. 오히려 이 스타가 된 이미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다시 또 띄워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류의 전시를 할 때 어떤 컨셉이면 좀 좋겠느냐를 그냥 제안을 합니다. 저런 B급 감성, 그래피티 우리 이런 감성 없느냐. 우리나라 B급 감성 너무 다양하고 풍족합니다. 넘치고 넘쳐요.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 있었나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 없었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아주 희귀한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스토리가. 그거를 팔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청계천 원래 이랬어요. 이거를 지금 청계천으로 복원한 거거든요. 옛날 청계천은 이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는 워낙 그 청계천 복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와, 그 되게 세련되게 잘했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아무리 가난한 그 역사라도 부끄럽더라도 그 기억을 보존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지배받은 유럽 국가도 많잖아요. 다른 그 민족에 지배받은 그런 걸로 잘 홍보해서 그 문화 컨텐츠로 잘 팔고 있는 나라 너무 많습니다. 유럽 가면 시간 지나면 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거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뛰어난 건축가들이 이걸 영리하게 현대식으로 재건축해서 일부 지구라도 복원을 하면 좋은 거죠. 한 지구라도. 그러면 여기에는 문화 핫플레이스가 돼요. 외국인들에게. 지금 아주 콩만하게 여기 일부 그냥 구경하게끔 약간 박물관 비슷하게 복원한 데가 있거든요. 그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따로 만든 건데 비슷하게만 원래 여기 그 청계천 상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고깃집이나 맛집이거나 카페를 운영하게 하면 이건 엄청 비싼 문화지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인들한테. 이런 거 없어요. 우리만 가졌어요. 이런 역사는. 다른 나라도 뭐 가난한 나라도 비슷한 거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방식의 B급 문화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피티 아트 한다고 해도 요런 거 비슷한 컨셉으로 그 전시 연출을 하면 더 우리나라 정서에도 와닿겠죠. 되게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겪었는데 어쩔 거야. 예. 이게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약으로 팔면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뭘 해도 팔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그 약 파는 노하우를 배워서 이거 팔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거를 쥐나오고 진짜 막 흔들거는 이 부실공사 이거를 냅두자는 게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의 손을 빌려서 세련되게 복원하자는 거죠. 요 감성 진짜 그대로 살리고 최대한 요 느낌 그대로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뛰어난 건축가들 이거 복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전에 허름하고 낡은 동네가 지금 관광지가 되고 뉴욕도 옛날 그 슬럼가 그게 문화 콘텐츠가 되잖아요. 그 문제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건축 너무 좋아하고 새 것만 좋아하잖아요. 낡은 거를 냅두질 못하죠. 이거 서로 입주하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 외국인들 다 막 여기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는 디자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럽에서 그 딴 거 보인 게 아니라 세련된 거 그런 거 본 게 아니라 얘네 옛날 거 가지고 장사 진짜 잘난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저는 똘레도도 그렇고 아니면 스페인 여러 이렇게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그렇고 체스키도 맞아요. 이거 전체가 관광지가 됐잖아요. 유럽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좋다고 낭만적이라서 서로 가잖아요. 이제는 반대가 돼서 케이팝 팬들 우리나라 홍대 앞 강남이 로망이거든요. 부산이 로망이고 제주도가 로망이고 아니 요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이 더 신기하게 본다니까요. 와 대한민국 신기한 힙합 문화 되게 많다. 이게 뭐지? 관심 갖고 온다고요. 그쵸. 성수동 공장부지 요런데 맞아요. 이런 거 잘 살리면 되게 좋아요. 서울 동묘 쪽에 이런 뒷골목 있잖아요. 요런 아날로그 B급 감성 요런 분위기 너무 좋죠. 요런 분위기 살려서 전시 약간 연출 요런 분위기 연출해서 그래피티 아트 우리나라 작가들 전시해주고 요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작품하면 괜찮죠. 이런 거 저 옛날에 디자인과 학생이었을 때 요런 느낌 제일 부끄럽습니다. 쪽팔려 이게 뭐야 진짜 아우 구질구질 너무 싹 바꾸고 싶다. 간판도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뭘 몰랐을 때 우리나라 디자인과들 세련된 거 너무 좋아해. 모던한 거 너무 좋아해.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만 가진 감성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만 가진 거면 다 돈이 됩니다. 문화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에요. 다들 아시죠? 우리 채널 주 대세가 우리 40대 50대잖아요. 다들 아시죠? 요 B급 감성 그죠? 레트로 감성이죠. 그런 게 그것도 그쵸. 문화는 다 돌고 돌아요. 자, 이 불량식품 이런 게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대중문화는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순수미술도 이런 게 컨텐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가진 B급 문화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희한한 음식이네. 불량식품 다들 아시죠? 문구점에서 팔았던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죠. 콜라만 여기 막 탄산맛 나고 막 그러는데 배 탈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배탈 났다는 애들 한 번도 못 들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런 컨텐츠 괜찮고 자 우리나라 시골 가면 제가 살던 동네에 조금만 가면 농촌 지역이 나오거든요. 농촌 산책하면 이런 구질구질한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에요. 물론 여기 아스트리아스 제가 살면서 시골 너무 이쁘게 잘 꾸며서 그런 게 부럽긴 합니다. 부럽다고 그걸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그런 꾸미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 방식으로 구질구질한 걸 너무 잘 만듭니다. 우리 시골 분들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요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야. 이 문화 감성 요런 컨테이너 박스 아니 요런 거 배경 분위기 연출해서 전시장 기획하면 얼마나 매력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이 감정 다 이해하시잖아요. 촌스러운 거 이 문화가 된다. 우리나라 이 B급 패션이라든지 이런 구질구질한 거 이제 힙한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낙서도 세계화시키는데 이거 왜 못해요? 우리나라 이런 이제 저택 가면 이런 계기판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하는 독특한 거리 문화잖아요. 이런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거리 가면 전봇대 엄청 그 전선 정신산업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한국적인 배경입니다. 너무 특이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 오면 이런 거 너무 신기합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한 비주얼이다. 유럽 애들 이거 보면 신기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 가서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눈이 약간 제3자가 돼서 객관화되어 있거든요. 한국 걸 이제 안 보다 보면 그래서 이 간판 보면 진짜 정신사납죠. 이거는 이 장르로 보면 아주 복합적인 게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야수주의 형광색인 야수주의에다가 정체성 없는 그 카오스 그 자체로 보면 이 다다이즘도 섞여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신사나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마을버스 타고 홍대 앞으로 이제 등교했거든요. 자전거 탈 때마다 정말 쪽팔렸어. 와 진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살까? 진짜 쪽팔리다. 다 갈아엎고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예요. 이거 감성 잘 살리면 됩니다.
해외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유럽 애들에게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구질구질함. 구질구질한 거는 다른 말로 좋게 하면 힙한 거예요. 예, 좋게 받아들이세요. 코리안 다다이즘이죠. 동네 이런 시장 억지로 막 세련되게 꾸밀 필요 없습니다. 유럽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젠. 네, 그리고 동네 가면 이렇게 폐가 중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그 문화 컨텐츠들 거 너무 많죠. 아파트 주변에 이런 옛날 상가들 있고, 시골에 이런 옛날 차도 있고, 이런 감성 순수미술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예, 오브제로 이런 옛날 요즘에 보기 힘든 차 이런 거. 옛날 향수를 자극하잖아요. 예, 80년대나 이제 90년대 그 수산물 시장에 갔을 때 찍은 건데, 요런 시장 외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요런 감성. 이거 다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뭐 영화에서는 이런 거 많이 다루니까 잘하고 있죠. 영화는 대중문화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란 게 아니라 요런 감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거고 그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이런 거 어떻게 잘 응용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예, 얼마 전에 개봉한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예,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거. 영화 관련해서 호불호는 되게 많이 갈립니다. 뭐 스토리 뭐 개연성 이런 거 막 비판도 많이 받는데 그걸 떠나서 이 영화 감독이 그래픽 그 기술자들한테 디자이너들한테 주문한 게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너무 세련된 우주선은 피해 달라고 한국적인 걸 요구했나 봐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B급 감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차 약간 비슷한 느낌 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컨셉이 맞더라고요. 쓰레기차 요런 비슷한 걸로 컨셉을 잡았나 봐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 국뽕 완전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오글거릴 수 있죠. 아, 뭐 하는 거야? 부끄럽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국뽕짓 누가 제일 많이 했냐? 미국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 보신 헐리우드 영화 생각해보세요. 성적에 날아다니는 그런 영화 너무 많죠. 슈퍼맨부터, 뭐 스파이더맨. 그런 거 되게 부럽거든요. 야, 걔네 국뽕짓, 아,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 따라서 이 국뽕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약간 통쾌했습니다. 요거 보고. 그 다음에 BTS의 그 슈가가 개인 앨범 중에 어거스티티 앨범 중에 뮤직비디오 중에 디지털 뮤비에서 그랜저 이 차를 이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요걸 연출했죠. 약간 이것도 약간 B급 감정이잖아요. 요걸 세련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차 뭐지? 자기 나라에는 없는 요런 옛날 차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너무 글로벌한 거는요 좀 다 이해하는 것보다 적당히 궁금하게 만든 게 더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입장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차인지. 이거 되게 잘 응용한 사례고, 작년에 엄청 핫했던 기생충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런 거 되게 연출 잘하죠. 예. 그림에서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영화에서는 약간 장르 영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봇대 많고 요 정신산업계 전기줄 되게 많은 거 여기서 이제 영화 연출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됐고 요 슈퍼, 우리나라만 가진 이 슈퍼마켓 이웃 감성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골목 상권 진짜 지켜야 됩니다. 예, 편의점 이제 만들면 안 돼요. 이런데 그 우리가 가진 독특한 요런 슈퍼마켓 요런 거 잘 지켜야 되죠. 요런 감성.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이렇게 잘 응용하고 있다는 게, 순수미술 쪽은 이런 걸 잘 홍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거대 자본의 힘으로 억지로 이걸 띄웠거든요.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 띄우지 않았는데 대중 엄청난 경쟁력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 파워가 높아지면 순수 미술 쪽도 관심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억지로 다른 나라 거 흉내내지 말고, 흉내는 그들이 판 방식, 약을 판 방식만 따라할 필요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영리하게 상품화한 방식.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무심님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 혜경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촌스러운 게 자극적이고 재미있잖아요, 그죠? 예. 줄리안님 B급 음악계 최고봉 강릉스타일 맞아요. 우리나라 이런 그 어르신들 관광 버스에서 춤추는 그런 문화를 세계인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르신들 이 문화, 구질구질한 거 우리나라 너무 잘 만들어요. 예, 이런 것도 재능입니다. 공감이 안 된다고요? 공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공감 안 되면. 구질구질한 거 유럽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옛날부터 문화적인 전통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옛날 문화 유적이라든지 이런 민속촌도 그렇고 이렇게 박물관 가도 그렇고 되게 세련되고 포인트 컬러도 맞출 줄 알고 색깔도 정리할 줄 알고 되게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그걸 망쳐놓은 게 누구냐 하면 그 일본 그 식민지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 되게 말살됐죠. 문화재 약탈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문에 싸그리 완전 포맷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아주 감각 좋은 디자이너가 교통사고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 미적 그 정체성 완전 상실해 버렸죠. 그러다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런 감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팩트고 역사고, 이거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상품한 건 우리의 이제 몫이라는 거죠. 예,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방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 여건상 재개발해야 된 거 많은데 그 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옛날 문화 감수성 간직한 채로 다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 지구는 보존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건축 하더라도 이 감성은 유지한 채로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잘한 게 뭐냐면, 옛날 그 폐허가 된 건물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핫플레이스 만드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래시장 뭐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허가 된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실제 공장을 문화 지구로 재활용한 사례 많습니다, 외국에. 예, 도살장도 복원해서 문화 중심 센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해요. 옛날 버려진 건물을 잘 이용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디자이너와 정치인들의 몫이죠. 맞아요, 공장도 버려졌으면 흉물인데 스토리 만들고, 맞아요, 스토리 만들고 그거를 잘 활용하면. 근데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이 그냥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으면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